대만 상공이 협하던 중 제2텐 추락증 전투기 추락시킨 격추범의 정제는 뜻밖의 사실을 폭로하다. 중국 전투기가 추락했다. 인도는 대만 미사일에 격추된 것이라며 환호했고 대만은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다. 당사자인 중국은 가타부타 해명 없이 입을 닫았다. 그 사이 사고 장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진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도의 트위터 계정 뉴스라인 IFE의 사유 휴대폰으로 촬영된 여러 편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중국 농촌 미인가 지역이 불길에 휩싸여 검은 연기가 치솟고 들것에 질린 조종사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었다. 주민들은 비행기가 추락하던 상황을 설명하며 연신 안타까워하고 출동한 군인들은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영상에는 대만과의 중간선을 넘은 중국의 수호이-35 전투기가 대만 패트리어트 키시-3 미사일에 격추돼 광시성 9.12에 추락했다는 설명이 달렸다. 대만 해협과 9.12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 전투기 추락을 대만 미사일과 연관짓긴 터무니없는 거리다. 하지만 차이잉원 최영문 총통이 지난해 4월 영공을 침범하는 중국 전투기를 격추하겠다고 선언한 데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된 터라 관심이 고조됐다. 대만 자유시보 등은 지난달 미국 보건장관의 대만 방문에 맞춰 중국은 진제-10 전제의 11등 주력 전투기 20여 대를 푸젠성과 대만섬 사이 중간선 너머로 출격시켰다고 전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대만 공군 사령부는 유기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전투기의 추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되 대만이 관련돼 있지는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다. 관영 환구시보가 이날 가짜 뉴스라는 대만 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 전부였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FP는 사고 지역의 작전 기종에 비춰 수호이가 아닌 중국 진제-10 전투기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도에서부터 해당 동영상이 확산된 건 국경 분쟁으로 인한 반중 정서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인도의 민족주의가 개입해 중국의 전투기 추락 사고에 대만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함구하면서 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군용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2000여 회 정찰 비행을 하며 압박한 터라 중국은 이번 사고를 선뜻 공개하기 어려운 처지다. 자칫한 공격의 열쇠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초에도 중국 진제-7 전투기가 훈련 도중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국의 주력 전투기 제2텐 칭두 제2텐은 인터셉터 10이란 의미이며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중국의 칭다오 항공사 피플스 리퍼블릭 구글 차이나 스쟁도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 CNC에서 생산한다. 서방에서는 비가라스 드래곤 즉 정력적인 용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미국의 F-12 프랑스의 미라지 2000 러시아의 Su-27에 비교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일제의 공개가 없다가 2006년 12월 29일 중국의 공영매체에서 첫 공개를 하여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개발 과정이 중국의 독자적인 전투기 프로그램은 중국의 리더로 손꼽는 등소평 시절에서 시작되었다. 등소평은 거대한 규모의 전투기 개발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수년간 개발 착수가 지연되다가 1988년 1월 프로젝트 20이란 이름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칭다오 항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전투기 임무를 목표로 하였으나 곧장 다목적기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1988년 이전에 일부 과학 잡지에서 제2텐과 유사한 모형의 항공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서 실질적인 개발은 1979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제2텐이 개발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되었으나 중국은 2007년 첫 시제기가 출고될 때까지 공식적인 거론을 일제히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억측이 나돌아 심지어는 개발 시험 비행 중 추락하여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도 나돌 지경이었다. 2007년 공식 발표 시에 이러한 억측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제의 사고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시제기 일대가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한 것으로 관련된 여러 사람이 증명을 하고 있다. 중국 뉴스 매체에 따르면 제2텐 1호기는 1997년 12월에 출고하여 1998년 3월에 첫 비행을 하였다. 이후 2003년 12월까지
시제기는 여러 실험과 비행 테스트를 거쳤고 공중급유 체계 시험도 이루어졌다. 각종 시험을 거치면서 항공기의 성능이 기대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요구사항은 점점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이후 15년 이상이 걸려서야 시제기 시험 비행을 마친 셈이다. 수출 중국은 J-10이 후속 모델인 J-10B를 이미 개발하였으며 수출을 염두하고 있다. 아마도 첫 고객은 파키스탄이 될 것이며 2014만 2015경에 인도될 것이다. 2006년 2월 파키스탄 대통령이 J-10과 J-11C 7위 생산 라인에 나타났으며 구매 제안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곧이어 2006년 4월에 파키스탄 총리는 최소한 36대의 J-10을 구매의 예산을 승인하였고 2009년 3월에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이 J-10은 FC 의식으로 재명명되어 2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서 2015년에 창설된다고 언급하였다. 해외 참여국 중국의 유력한 소식통에 의하면 본래 J-10 프로그램은 지금은 취소되고 없는 생두제의 9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의 분석가들은 J-10이 형상이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를 빼다 바제인 하이니 연장선보다는 이스라엘 나비의 연장선에 보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해 J-10을 설계한 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J-10은 순수하게 중국의 기술로 설계하고 독자적인 힘으로 개발하여 설계자인 나로도 매우 고무스럽고 자랑스럽다. 중국은 1960년대에 이미 J-9 개발을 통해 커나드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어서 J-10이 외부 형상이 이스라엘 나비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술을 받았다거나 기술 카피를 했다는 논리는 항공 분야 관련자로서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항공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자국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이 일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으며 통제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도 있으며 관련 업체도 결백하지 못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였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형태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종 정보와 첩보 구체적인 장비 운영 방식,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로 보인다. 2008년 5월 젠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많은 인원들이 J-10 프로그램에 관여하였고 그중 상당수의 엔지니어 설계사 기술자들이 중국의 항공기 설계 시설 및 칭다오 조립 시설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그때 그들은 어느 한 군데서 이스라엘 라비의 시제기 한 대를 보았다는 증언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J-10이 시즈 모델은 첫 시험 비행 후 여러 시험 과정을 거치는 동안 2000년에는 러시아로 옮겨져 와서 풍동 실험을 하였다고 한다.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풍동 실험을 러시아에 가서 한다는 것이 다소 의아스럽기도 하여 사실의 진위성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2006년 판브로 에어쇼에서는 한 러시아 과학자가 J-10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고 말한 기사도 나돌았다. 참여를 주장하는 과학자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 프로그램을 참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제 엔진에 의해 31일 J-10에 장착한 제로 수출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설계 J-10은 칭다오 설계국에서 설계되었으며 청두항공사에서 제작하였다. 동체의 주요 부분은 금속재 합금에 가볍고 고강도가 요구되는 부분에는 복합 소재를 사용하였고 기본적 동체 형상은 꼬리 날개가 없는 커나드형 들타익을 취하고 있다. 주날개는 삼각익으로 동체 중앙에 위치하고 커나드는 동체 전방 상부가 빛 뒤쪽 하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형상은 기체의 기동성에 매우 유리하다. 대형의 삼각형 수직꼬리 날개와는 반대로 동체 하부에 벤트렐팬이 장착되어 있는데 F-16과 유사한 형상이다. 직사각형의 공기 흡입구는 동체 하부에 위치하고 동체와 날개 하부에 무장과 연료 탱크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총열1의 하드 포인트가 있다. F-16도 18개의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캐노피는 현대 전투기에서 모두 채택하는 시기가 양호한 버블형 캐노피를 사용하고 조종관은 F-15와 유사한 형태의 중앙식 스틱 방식으로 조종하고 F-16과 유사한 HOT의 헬스 핸즈온 스로틀랜드 스틱 방식도 겸한다. 참고로 F-6K가 설계 시 코트럴 스틱 방식이었다가 이후 애플 16의 HOTAS가 개발된 후
HOT의 헬스를 접목하여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사출 좌석은 제로 이젝션 시트를 채택하였다. 현대의 모든 전투기가 불안정하게 설계하고 불안정은 컴퓨터가 해결하듯이 J-10도 불안정하게 설계되었고 사중 채널로 3개의 중복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왔다. 조종 방식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이며 이스라엘의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종석에는 3개의 LCD 형태의 EMF-T가 설치되어 있고 초기 형상은 CRT 타입을 채택했었다. 1개의 홀로그래픽 헤드업 디스플레이 HD를 장착하였다. HHD 뒤에는 F-16과 같이 야간의 공격 장치에서 수집된 IR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 관련 사진 나올 것 알려진 바에 의하면 MFT나 HD 등의 설계 방식은 미 공군이 채택은 밀레스티디-1호 장비다 탑버스 표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업그레이드를 할 때 서방의 업체와 계약하여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며 서방의 무기를 사용하는 제3세계의 수출이 용이하다는 이야기다.